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채널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지은은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또 너무 추워서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불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늘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지은은 망설이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자연스럽게 태호 씨 품으로 갑니다. 틈이 거의 없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태호 씨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낫지? 네, 훨씬 따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 씨의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팔을 쓰다듬다가 어깨로, 목으로, 옆구리로. 이번엔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더 부드럽게입니다. 지은의 몸이 반응합니다. 떨림이 옵니다. 태호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떨고 있네. 아직 추워?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조금요. 아니, 추워서가 아닌 것 같아요. 태호 씨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떨려. 이게 뭔지 알면서도 멈추기 힘들구나.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이 감정은 뭐지?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따뜻함이 너무 간절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있습니다. 태호 씨의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가슴 근처를 살짝 스치듯 지나갑니다. 지은은 숨을 참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안정감. 남편한테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 오래됐어. 이게 잘못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지은은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눈이 그치면 돌아가야 해.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커져. 밤이 더 깊어집니다. 추위는 체온으로 버티고 있지만 마음의 고민은 더 커집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은 언제나 차갑고 바쁩니다. 김지은은 35살 평범한 사무직 여성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자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창밖을 봅니다. 회색빛 하늘이 낮게 드리워져 있고 아파트 숲 사이로 차들이 꼬리를 물고 움직입니다. 지은은 한숨을 작게 쉬며 이불을 걷어찹니다. 따뜻한 침대가 아쉽지만 늦잠을 잘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커피를 타며 남편 최승민의 빈자리를 힐끗 봅니다. 승민은 어제도 늦게 들어와 새벽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IT 회사 과장이라 바쁘다는 건 알지만 요즘은 얼굴 보는 날이 일주일에 2~3번뿐입니다. 지은은 커피 잔을 들고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결혼한 지 4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신혼 때의 웃음소리와 손잡고 산책하던 기억이 멀게 느껴집니다. 지은은 성격이 차분하고 착합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지은 씨는 언제나 웃고 있네라고 말할 정도로 밝은 편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쌓여갑니다. 친구들은 너무 착해서 손해보는 타입이라고 놀리지만 지은은 그냥 참는 게 편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착한 아이라고 키우셨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들어가 평범하게 일하며 승민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엔 승민의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말이 가슴에 남았죠. 지은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를 봅니다. 아직 젊고 피부도 좋고 웃으면 눈가에 보조개가 생깁니다. 괜찮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클까? 남편이 집에 있어도 대화가 짧아진 지 오래입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승민은 핸드폰만 봅니다. 지은은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 어땠어? 승민은 그냥 바빴어라고 짧게 답할 뿐이죠.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주말이지만 승민은 회사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 최태호 씨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사들고 가기로 한 날이죠. 승민에게 물었습니다. 같이 갈래? 승민은 고개도 들지 않고 미안. 이번 주말은 진짜 바빠라고 합니다. 지은은 알았어라고 웃으며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시아버지께 인사드리는 건데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지은은 가방에 보조식품을 넣고 집을 나섭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납니다. 지은 씨, 오늘도 예쁘네. 어디가? 시골에 아버님 뵈러 가요. 아이고, 효녀네. 승민 씨는 회사에 있대요.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요즘 젊은 남편들은 다 바쁘다니까라고 합니다. 지은은 웃으며 인사하고 차고로 내려갑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오릅니다. 전라남도 나주 근처 마을까지 3시간 거리입니다. 라디오를 켜니 겨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지은은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합니다. 시아버지 태호 씨는 65살, 아내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건강하시고 정정하시지만 지은은 걱정이 됩니다. 처음엔 서울로 모시려 했지만 평생 산 곳을 어떻게 떠나 하시며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태호 씨는 농사를 지으며 사십니다. 논밭을 가꾸고 직접 김치를 담그고 된장도 만듭니다. 지은이 갈 때마다 수고 많았다 하시며 반겨주십니다. 승민은 바빠서 거의 가지 못하지만 태호 씨는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바쁘지 하시며 이해해 주십니다. 지은은 그 따뜻함이 고맙습니다. 하늘이 점점 흐려집니다. 라디오에서 전라 지역에 폭설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이 나옵니다. 지은은 살짝 불안해집니다. 설마 그렇게 많이 오진 않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걱정이 생깁니다. 오늘 이 여정이 평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스치듯 지나갑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지은의 마음은 시골집으로 향합니다. 따뜻한 김치찌개 냄새, 태호 씨의 웃는 얼굴,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앞으로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지은은 핸들을 잡고 앞유리를 뚫어지게 봅니다. 처음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어느새 굵어지고 바람이 차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이지만 유리에 쌓이는 눈이 점점 많아집니다. 라디오에서 반복되는 폭설 경보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마을이 나올 텐데. 지은은 속도를 늦추며 조심스럽게 운전합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나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자 최태호 씨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십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신 모습이 정정해 보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지은아, 왔구나. 혼자 오느라 고생 많았지? 태호 씨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리며 웃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눈이 좀 오네요. 그래, 들어와. 빨리 들어와. 추울 텐데. 집안은 연탄 난로 덕에 포근합니다. 태호 씨가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찌개가 식탁에 놓여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승민이는? 태호 씨가 물으십니다. 지은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합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요. 다음에 같이 오라고 했어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눈빛에 작은 아쉬움이 스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바쁘지. 걱정 마라. 지은은 웃으며 네, 아버님이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무관심이 다시 떠오릅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소복소복 쌓입니다. 처음엔 예쁘게만 보였습니다.
아버님, 눈이 참 예쁘네요. 지은이 말합니다. 태호 씨도 창가로 다가오십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오네. 그런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집니다. 눈이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울부짖으며 집을 흔들고 앞마당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합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도로 상황 앱에 전라남도 일부 지역 통행 금지라는 알림이 떠 있습니다. 아버님,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로 못 갈 것 같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태호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 보니까 도로가 막혔을 거야. 여기서 자고 내일 가거라. 지은은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신호가 가지만 승민은 금방 받습니다. 여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못 갈 것 같아. 아버님 댁에서 자고 갈게. 승민의 대답은 짧습니다. 알았어. 조심해. 그게 전부입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안부도 없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쉽니다. 조금이라도 걱정해주면 좋을 텐데. 태호 씨가 지은의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민희가 걱정할까봐 내가 전화할까? 아니에요, 아버님. 괜찮아요. 지은은 웃으려 애쓰지만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태호 씨는 그래도 전화기를 드십니다. 민아, 나다. 지은이가 눈 때문에 여기서 자고 간다. 걱정 마라. 내가 잘 챙길게. 통화가 끝나자 태호 씨가 웃으십니다. 민희가 알았다고 하네. 편히 쉬어. 지은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저녁이 되자 정전이 됩니다. 갑자기 집안이 캄캄해집니다. 태호 씨는 침착하게 손전등을 꺼내십니다. 걱정 마라. 연탄도 있고 장작도 있으니까. 난로에 연탄을 갈아 넣으시고 촛불을 켜십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가 스며듭니다. 집안 온도가 뚝뚝 떨어집니다. 지은은 방에서 이불을 두 겹으로 덮고 누워있지만 손끝이 시립니다. 이렇게 추운 건 오랜만이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새벽 1시쯤 지은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태호 씨 방으로 갑니다. 문을 살짝 두드립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와. 문을 열자 태호 씨도 이불을 잔뜩 덮고 계십니다. 손전등 불빛에 얼굴이 창백해 보입니다. 추워서 잠이 안 오네. 태호 씨가 말씀하십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저도 그래요. 너무 추워요라고 합니다. 태호 씨는 잠시 생각하시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이대로 가다간 둘 다 저체온증이 올 수 있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연탄도 얼마 안 남았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태호 씨는 목소리를 낮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체온을 나눠야 할 것 같아. 서로 안고 있으면 훨씬 따뜻해질 거야. 지은의 얼굴이 순간 화끈거립니다. 시아버지와 함께 누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손발이 얼어붙도록 추운 현실이 있습니다. 태호 씨는 지은의 망설임을 보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가족이니까 살기 위해서야.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나? 추위가 뼈를 파고듭니다. 지은은 천천히 대답합니다. 알겠어요, 아버님. 태호 씨가 이불을 살짝 들어 올리십니다. 이리 와. 괜찮아. 지은은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엔 간격을 두고 눕습니다. 태호 씨의 체온이 멀리서도 느껴집니다. 따뜻합니다. 그런데도 추위는 가시지 않습니다. 태호 씨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와야 해. 이러면 소용없어. 지은은 망설이다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마침내 태호 씨 품에 안깁니다. 따뜻합니다. 정말 따뜻합니다. 얼어붙었던 몸이 서서히 풀립니다. 태호 씨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쿵쿵 규칙적으로. 지은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그냥 추위를 피하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지? 태호 씨는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낫지? 네, 아버님. 감사해요.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답합니다. 밤은 깊어갑니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태호 씨의 체온과 숨소리가 가까이 느껴집니다. 결혼 후 남편 외에 이렇게 가까이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외로웠던 날들, 무관심한 남편, 그리고 지금 이 따뜻함.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 그냥 생존을 위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지만 가슴 한구석에 작은 설렘이 피어오릅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내일 눈이 그치면 돌아가야 해. 이 따뜻함도 끝나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쉽게 느껴집니다. 더 깊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조용한 밤 지은은 새로운 결심을 조용히 다집니다.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봐야겠어. 나 자신을 위해서. 새벽이 되었습니다. 김지은은 최태호 씨의 품에 안긴 채 눈을 뜨고 있습니다. 따뜻함이 몸을 감싸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불고 눈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은 손전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날 뿐입니다. 연탄 난로의 불이 약해지면서 추위가 다시 스며듭니다. 지은은 몸을 살짝 움직여 보지만 태호 씨의 팔이 자연스럽게 더 꽉 안아줍니다. 그 따뜻함에 잠시 안도하지만 곧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가족이라지만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건 처음이야. 태호 씨도 잠을 이루지 못하신 듯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아직 춥지? 지은은 작게 대답합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아버님은요? 나도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태호 씨의 목소리는 침착하지만 숨소리가 조금 거칠습니다. 지은은 태호 씨의 손이 자신의 등과 팔을 천천히 쓰다듬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엔 체온을 골고루 퍼뜨리려는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손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길이 어깨를 지나 목덜미로 다시 옆구리로 옮겨갑니다. 지은의 몸이 살짝 떨립니다. 이건 그냥 추위를 피하는 거야. 다른 생각하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이르지만 가슴이 빨리 뜁니다. 아침이 밝아오지만 눈은 여전히 내립니다. 창밖이 온통 하얗습니다. 지은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 정도입니다. 도로 쪽을 보지만 차량 흔적조차 없습니다. 태호 씨도 일어나시고 함께 라디오를 켭니다. 현재 전라남도 대부분 지역에 대설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도로가 대부분 통제되어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지은은 한숨을 쉽니다. 오늘도 못 가겠네. 언제쯤 그치려나. 태호 씨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간단한 라면을 끓이십니다. 둘이 마주 앉아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몸을 데워줍니다. 아버님, 맛있어요. 지은이 웃으며 말합니다. 태호 씨도 미소 지으십니다. 소박하지만 함께 먹으니 좋지. 식사 중에 태호 씨가 물으십니다. 승민이랑은 요즘 어때? 지은은 젓가락을 잠시 멈춥니다. 그냥 바빠서요.
얼굴 볼 시간도 적어요. 태호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집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이 못나서. 아니에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돕습니다. 지은은 창밖을 보며 도로 상황을 확인하려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신호가 약하지만 남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눈이 많이 와서 못 갈 것 같아. 걱정 마. 답장은 한참 후에 옵니다. 알았어. 회사 바빠. 그 짧은 문장에 지은의 가슴이 다시 서운해집니다. 조금만 더 안부 물어보면 좋을 텐데. 태호 씨가 지은의 표정을 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외로울 때가 많겠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끔요. 아버님은요? 혼자 사시느라 더 외로우실 텐데. 태호 씨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3년째라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가끔은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하루 종일 눈은 그치지 않습니다. 둘이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호 씨는 옛날 시골 생활을 들려주십니다. 논밭 가꾸는 이야기, 마을 사람들과의 정,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입니다. 지은은 서울 생활을 말합니다. 회사 일, 지하철 출퇴근, 주말에 혼자 카페에 가는 시간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서로의 외로움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지은은 태호 씨의 따뜻한 목소리에 위로를 받습니다. 아버님도 나처럼 외로우셨구나. 저녁이 되고 다시 정전이 길어집니다. 연탄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태호 씨는 남은 연탄을 아껴 피우시지만 집안 온도가 다시 떨어집니다. 지은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있지만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이대로면 정말 위험할지도 몰라. 불안이 커집니다. 태호 씨 방에서 불빛이 보입니다. 지은은 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아버님, 주무세요? 들어와. 문을 열자 태호 씨의 모습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이불을 잔뜩 덮고 계십니다. 지은은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또 너무 추워서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이불을 들어 올리십니다. 오늘도 같이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지은은 망설이다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어제보다 자연스럽게 태호 씨 품으로 갑니다. 틈이 거의 없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태호 씨가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낫지? 네, 훨씬 따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태호 씨의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팔을 쓰다듬다가 어깨로, 목으로, 옆구리로. 이번엔 어제보다 조금 더 오래, 더 부드럽게입니다. 지은의 몸이 반응합니다. 떨림이 옵니다. 태호 씨가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떨고 있네. 아직 추워?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조금요. 아니, 추워서가 아닌 것 같아요. 태호 씨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떨려. 이게 뭔지 알면서도 멈추기 힘들구나. 지은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이 감정은 뭐지?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따뜻함이 너무 간절해. 둘은 한동안 말없이 있습니다. 태호 씨의 손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가슴 근처를 살짝 스치듯 지나갑니다. 지은은 숨을 참습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외로움, 서운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안정감. 남편한테는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 오래됐어. 이게 잘못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지은은 눈을 감고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할까? 눈이 그치면 돌아가야 해. 그런데 돌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점점 커져. 밤이 더 깊어집니다. 추위는 체온으로 버티고 있지만 마음의 고민은 더 커집니다. 지은은 태호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결심합니다. 이 눈이 그치면
나도 내 삶을 돌아봐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외롭게 살고 싶지 않아.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 트는 느낌입니다. 창밖 눈은 여전히 내리고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아침 김지은은 먼저 눈을 뜹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눈이 그친 흔적이 보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리지만 눈송이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지은은 이불 속에서 태호 씨의 팔을 조심스럽게 풀어냅니다. 따뜻함이 아직 몸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끝이야. 이 따뜻한 시간도. 태호 씨도 곧 일어나십니다. 창가로 다가가 창밖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눈이 그쳤구나. 목소리에 작은 아쉬움이 스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버님. 도로가 뚫리면 서울로 가야겠어요. 태호 씨는 미소 지으시지만 눈빛이 조금 쓸쓸합니다. 그래, 민희가 기다릴 텐데. 지은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승민이는 기다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해. 둘은 함께 부엌으로 갑니다. 태호 씨가 남은 쌀과 김치로 간단한 아침을 차리십니다. 밥을 먹으며 창밖을 봅니다. 마을 제설차가 도로를 정리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지은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신호가 돌아와서 도로 상황을 검색해 보니 오후쯤 통행이 가능할 거라는 예보입니다. 아버님, 오후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심해서 가거라 하십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은은 설거지를 돕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님, 지난 이틀 정말 고마웠어요. 추위 때문에 같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태호 씨는 지은의 등을 보며 말씀하십니다. 나야말로 고맙지.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돌려 태호 씨를 봅니다. 저도요. 아버님 덕분에 따뜻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난밤의 포옹과 손길이 떠오르지만 둘 다 말하지 않습니다. 태호 씨가 먼저 입을 여십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가까이 한 것 같아서. 목소리가 조금 떨립니다. 지은은 놀라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오히려 제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태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십니다. 불편하지 않았어.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지은의 가슴이 따끔합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셨구나. 나처럼. 지은은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아버님, 저도 요즘 외로웠어요. 승민이가 바빠서 집에 있어도 혼자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아버님과 이야기 나누고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태호 씨는 지은의 손을 살짝 잡아주십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가족이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게 당연하지. 지은은 그 손의 따뜻함에 눈물이 살짝 고입니다. 네, 맞아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아버님 외롭지 않게요. 오전 내내 둘이 마당을 정리합니다. 태호 씨가 삽을 들고 눈을 치우시고 지은은 빗자루로 현관을 쓸어냅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옵니다. 아버님, 여기 눈이 너무 무거워요. 지은이 웃으며 말합니다. 태호 씨도 웃으시며 내가 할게. 너는 쉬어 하십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같이 해야 빨라요라고 답합니다. 땀이 나고 숨이 차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협력이 오랜만이야. 집에서는 혼자 청소하고 혼자 밥 먹고 점심때가 되자 제설 작업이 끝났다는 소식이 옵니다. 마을 이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태호 형님, 도로 뚫렸소. 차 조심해서 나가쇼. 태호 씨가 전화를 끊고 지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네, 아버님이라고 답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태호 씨를 봅니다. 태호 씨도 지은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고마웠어. 지은은 갑자기 태호 씨를 안아드립니다. 자연스러운 포옹입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이 3일이 제게 큰 선물이었어요. 태호 씨도 지은의 등을 토닥이십니다. 나도 그래.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포옹이 길어집니다. 지난밤의 따뜻함이 다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부끄럽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의 따뜻함,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위로입니다. 지은은 차에 오르기 전 다시 돌아봅니다. 태호 씨가 현관에서 손을 흔드시고 계십니다. 아버님, 곧 다시 올게요. 전화도 자주 할게요. 태호 씨는 밝게 웃으시며 기다릴게. 언제든 와라 하십니다. 지은은 차를 출발시킵니다. 백미러로 태호 씨의 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 서울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달라졌어. 도로를 달리며 지은은 생각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추위와 고립이 가져온 위기가 오히려 자신을 깨우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자신의 외로움, 그리고 가족의 의미. 승민이랑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 그리고 아버님께도 더 잘해야지. 작은 성과가 쌓인 기분입니다. 대화로 오해를 풀고 협력으로 하루를 보내고 포옹으로 마음을 확인한 시간들.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은은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웃습니다. 이 눈 폭풍이 끝났지만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아. 서울이 가까워질수록 희망이 커집니다. 태호 씨의 따뜻한 품, 그 미소, 그리고 약속된 재회가 기다려집니다.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따뜻한 날들이 앞에 있을 테니까요. 김지은은 서울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공간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최승민은 아직 회사에 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해가 짧아 벌써 어두워집니다. 핸드폰을 켜니 태호 씨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잘 들어갔어? 조심해서 왔길 바래. 지은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씁니다. 네, 아버님. 잘 도착했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세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시골집의 따뜻함이 계속 떠오릅니다. 태호 씨의 목소리, 포옹의 온기, 그리고 함께 눈을 치우던 시간들. 승민이 늦게 들어와도 지은은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승민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까? 승민은 커피를 마시다 멈춥니다. 무슨 일인데? 지은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 외로워. 승민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합니다. 나도 바빠서 미안해. 회사 일이.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회사만 탓하지 말자. 우리 둘 다 노력 안 한 거야 라고 합니다. 대화는 길어집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승민도 나도 내가 멀게 느껴졌어라고 고백합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고 주말에 산책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은은 태호 씨와도 자주 연락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전화하고 문자도 주고받습니다. 아버님, 오늘 날씨 좋아요. 건강 챙기세요. 태호 씨는 항상 고맙다, 지은아.
너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라고 답하십니다. 2주 후 지은은 다시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번엔 승민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뵈러 갈게. 같이 갈래? 승민은 이번엔 못 가지만 다음에 가자라고 합니다. 지은은 혼자 차를 몰지만 마음이 가볍습니다. 태호 씨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이 열립니다. 태호 씨가 웃으며 맞아주십니다. 지은아, 또 왔구나. 지은은 자연스럽게 안깁니다. 아버님, 보고 싶었어요. 태호 씨도 등을 토닥이십니다. 나도 그래. 함께 밥을 먹고 마당을 거닙니다. 봄이 가까워져 논밭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태호 씨가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그때 눈 폭풍 덕분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 혼자 사는 게 익숙했는데 이제는 내가 자주 와주니 좋구나. 지은은 웃으며 저도요. 그 3일이 제 삶을 바꿨어요. 외로움을 그냥 참지 말고 말로 풀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라고 합니다. 태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안했던 마음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와주니 다행이야 라고 하십니다. 지은은 사과할 게 없어요, 아버님. 오히려 감사해요. 그 따뜻함 덕분에 용기 냈어요 라고 답합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승민과 지은의 관계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서로 안부 묻고 주말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승민도 태호 씨 댁에 한번 따라왔습니다. 셋이 앉아 밥 먹으며 웃는 날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건강하세요. 승민이 말하자 태호 씨는 너도 수고 많다라고 답하십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찹니다. 지은은 이제 태호 씨를 더 자주 찾아뵙니다. 때론 혼자, 때론 승민과 함께. 태호 씨는 이제 외롭지 않다. 지은이 덕분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은도 아버님 덕분에 제 삶이 밝아졌어요 라고 합니다. 어느 날 태호 씨가 조용히 말합니다. 지은아, 너는 내게 딸 같은 존재야. 아니, 그 이상이지. 지은은 눈물이 핑 돌며 저도 그래요, 아버님. 사랑해요 라고 답합니다. 태호 씨는 미소 지으며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지은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외로움을 참지 않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알았습니다. 나이와 관계를 떠나 마음이 통해 따뜻함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승민과의 결혼도 더 단단해졌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지은은 태호 씨와 함께 논밭을 거닙니다. 벚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태호 씨가 말씀하십니다. 지은아, 그 눈 폭풍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었구나.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아버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지은은 생각합니다. 사랑은 언제든 올 수 있어. 가족 사이에서도 오랜 외로움 끝에서도 중요한 건 그 따뜻함을 받아들이고 나누는 거야.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눈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싱그러운 봄이 왔듯이 지은의 마음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을 열고 마음을 나누면 따뜻한 빛이 들어옵니다. 지은처럼 작은 용기를 내보세요. 그 끝에 기다리는 행복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